전 시간에 이어서 이해부서를 계속하는데 오늘은 이 형상상 또는 모양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그 주변에서 이 상자들이라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상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이게 코끼리 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 인변에 이게 코끼리 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코끼리 형상을 갖다가 대표적인 형상으로 삼았느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래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물은 코끼리 말고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만물이 다 형상이 있는 법인데 왜 형상의 대표적인 상징을 코끼리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죠. 우선 사람 인변이 붙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게 코끼리 상이라고 했잖아요. 요걸 그 사전에 보면은 코끼리의 형상을 그대로 그렸다.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래 놓고 또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요 부스가 코끼리 상자의 부스가 밑에 있는 거예요. 요거. 코끼리 상자의 부스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게 뭐냐면은 돼지 시자예요. 이게 코끼리를 찾은 상이라고 했으면서 부스는 돼지를 갖다 붙였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코끼리하고 돼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럼 애초부터 코끼리 상이라고 하지 말고 돼지 시자나 돼지 돈자를 갖다가 형상이라고, 상징적인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여러모로 찾아왔어요. 사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또 한자 강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아봤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쓴 게 그거예요. 이에 관한 해설을 찾아봤으나 납득할 만한 건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형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코끼리를 그린 건, 이건 내 생각에 모든 형상의 상징으로 코끼리를 그린 거는 움직이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지닌 게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상상인데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걸 갖다 대표적인 상징으로 삼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움직이는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몸집을 갖고 있는 걸 대표적인 상징물로 내세워야 상식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몸집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코끼리예요. 그리고 코끼리의 그 형상을 한번 보세요. 코끼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코가 커요, 진짜로. 그 코끼리란 그 용어 자체가 코가 길다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코가 길다. 그러니까 그게 코끼리예요. 그 다음에 그 원래 이목구비잖아요. 눈, 귀, 코, 입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귀하고 눈은 하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형이상. 즉 이건 영적인 생명을 갖다가 주관하는 거거든. 귀로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진리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둘 다 무형이거든. 이게. 육적인 그런 생명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거는. 근데 코하고 입은 코로 숨을 쉬지 못하거나 입으로 먹지 못하면 금방 죽어요. 요거는 형이 하라. 이거는 형이 하고 요건 형이 상이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눈하고 귀, 그다음에 코하고 입. 왜 네 가지 이렇게 나누냐면 두 개는 하늘이고 두 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이 이목구비 네 개 중에서도 땅에 속하는, 즉 형이 하에 속하는 코하고 입이 유난히 길고 커요. 그 입은 뭐냐면, 입이 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코끼리 이빨은 코끼리 상자에다가 어금니자 상아가 대표적인 거죠. 상아.
그럼 코도 그렇고 이빨도 그렇고 코끼리의 코하고 이빨을 연구할 만한 그런 동물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무형에 속하는 형이상보다 유형에 속하는 형이하, 즉 땅에 속한 형상을 갖다가 형상 중에서 제일 큰 걸 갖고 있는 게 코끼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상의 대표로 코끼리를 갖다가 삼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코끼리는 다른 동물보다 유난히 코가 길고 이빨이 크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왜 코끼리라고 했으면서 그 부수를 돼지시라고 했느냐, 돼지하고 왜 연관을 시켰느냐, 이제 그런 질문도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돼지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 그 얘기예요. 돼지 시자하고. 그럼 돼지하고 코끼리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면 조금 아까 코끼리는 몸집이 특히 몸집 중에서도 형이 아에 속하는 땅을 상징하는 코하고 이빨, 상아 이 두 개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럼 돼지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돼지는 12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돼지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형상의 맨 마지막이다. 이제 그런 거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형상이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걸 그 형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영적인 형상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형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다. 그걸 숫자로 선정한 게 뭐냐 6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시가 1, 2, 3, 4, 5, 6은 천지를 말하는 거고 인간은 7, 8, 9라 했잖아요. 그래서 칠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칠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번은 6이더라.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를 12지에서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라는 이름도 명칭도 거기서 이렇게 돼지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가 되다 안 되다 할 때게 이렇게 이거하고 이제 그 발음도 같고 또 의미도 같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를 맨 마지막 방문에 이제 배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그 숫자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맨 마지막 숫자, 그게 6의 숫자죠. 육적인 숫자에서 제일 큰 게 6이고 또 육적인 동물 중에서 몸집이 제일 큰 게 코끼리고 제일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지하고 코끼리하고 그 부수를 갖다가 만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이렇게 해놨어요. 12지지 중에서 맨 마지막이었던 해, 돼지 시라고도 하고 돼지 해라고도 하고 부천 용담도에서는 순천의 오가 마루자죠. 오가 있던 중앙으로 해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가 있던 곳에는 사가 들어가고 해가 있던 곳에 오가 있던 곳에는 해가 들어가서 선천에서는 자하고 오가 축을 이뤘지만은 부천에서는 사해가 축을 이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춘천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형상을 위주로 했기에 가장 큰 몸집을 지닌 코끼리를 상징으로 삼았지만 변화를 유지하는 후천에 오면 삼극의 음량의 짝을 이루는 즉 3 곱하기 2가 되죠. 삼극의 음량이 짝을 이루면 6이 돼요. 그 6을 중앙의 상징수로 삼아야 한다는 걸 일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돼지는 6음수잖아요. 6성수인데도 6음수는 삼극을 완성시켜서 모든 걸 되어지게 만든다. 되게 만든다는데 되어지게 만든다.
이걸 치는 게 되어지게 만든다는 게 이걸 치는 게 돼지다. 이걸 치는 게. 네. 그래서 돼지로 상징했으니까 천일일을 칠로 지일을 필로 인삼을 두고 만드는 대성한 얘기다. 이게 천부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천인일, 지일리, 인삼 이게 천부경의 표창기에 나오는 일극의 정인데 천인일이 이제 대학하면 7이 되고 지일리는 8이 되고 인일삼은 9가 된다. 네? 그것이 천부경의 핵이잖아요. 그래서 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평민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천천에서는 5를 중심으로 했고 부천에서는 6을 중심으로 했는데 6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생명의 원천인 천인 1을 갖다가 7로 만들고 7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속으로 들어온 하늘을 말한 겁니다. 네. 천인 1은 천지천이죠. 하늘 속의 하늘을 갖다가 천인 1이라고 하는 거고 7은 뭐냐면 하늘이 사람으로 들어온 거죠. 인지천을 말한 거죠. 이걸 우리 조선들이 인내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일이 이거는 천지지죠. 하늘 속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사람 속으로 들어온 하늘은 인지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속에서 온전해진 땅은 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인일삼은 뭐냐면 천지인이다. 하늘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는 뭐냐면 인지인이죠. 사람 속의 사람이다. 즉, 사람이 다 된 사람이다. 그래서 7, 8% 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문이 6이다. 그 6이 몸집으로는 코끼리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돼지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코끼리 삼자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코끼리처럼 된 사람이죠, 이게. 사람 인자, 코끼리처럼 된 사람. 아니면 코끼리 사람, 뭐, 그런 말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짐승 중에서 가장 큰 게 코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사람. 그때는 이제 영적인 면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코끼리 상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놓고 형상상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즉 가장 이상적인 형상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예쁜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대충 그 설명이 됐을 걸로 믿고 코끼리 상에 들어온 문자는 상당수가 있다고 했어요. 상상. 근데 대표적인 상상, 무상, 영상, 초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다 써놓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상상. 우리가 무엇을 상상한다.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상상을 생각할 상자잖아요, 이게 원래. 형상을 생각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형상을 생각한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지 생각 속에 있는 건 아닌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딱 미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게 상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한자를 갖다가 공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뜻을 갖다 정확히 알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또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뜻을 새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 성자를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 갈라지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요거 서로 상 이렇게 하죠. 밑에 있는 거는 마음심. 그 서로 상하고 마음심을 합한 게 이제 생각할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똑같이 발음이 요것도 상이고 이게 모양상, 형상상이라고 했고 요거는 서로 상이라고 했다. 똑같이 발음이 상이라고 했잖아요. 발음이 일단 같잖아요. 상뿐만 아니라 장도 그렇고 초도 그렇고 추도 그렇고 일단 그 발음이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하나로 엮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 그래요. 이것도 1이고, 또 이것도 1이에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일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문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걸 흐르는 맥을 쭉 짚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전혀 없던 데에서 맨 처음에 생긴 걸 가리킨다는 그런 의미가 쭉 연관이 돼 있어요. 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문자나 글자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상상, 똑같이 생각상, 서로상 이렇게 똑같은 상이지만은 발음도 같지만은 그 문자가 다르게 된 거는 뜻이 다르면서도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서로 성자고 마음심이 합한 게 생각할 상이라고 했는데 서로 성자는 뭐냐면은 나무 목변에다가 눈목자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은 눈하고 나무잖아요. 그 눈으로 나무를 본다 그 얘기예요. 그 서로 상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보다라는 뜻이 들어갔어요. 이게. 눈목자가 들어갔으니까 본다는 의미가 이쪽에 벌써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본다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보면은 그 내가 못 봤던 걸 상대방이 보고 상대방이 못 본 걸 내가 보고 그렇게 해서 더 보완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상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면은 이 형상상 코끼리상 여기는 뭐냐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거기다 가감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 물상적인 물리적인 형상을 이야기한 거고 요 나무목에다가 눈목자 붙은 이 서로 상자는 생물학적인 그런 것보다도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은 어떤 영적인 상태 이제 그런 걸 가리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영적인 그런 상태하고 무관하다면은 마음 심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상은 눈으로 나무를 본다는 말인데 대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건 제가 눈에 대한 말씀드리자면 10하고 8팔 18을 본다. 18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8은 뭐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늘, 땅,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음량이 전부 다 곱해진 상태. 6을 합하면은 6이에요. 곱하면 8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차이도 2를 3번 돼서 6이 되는 거고 4번 돼서 4번 더하면 8이고 곱하기로 하면 3번 곱하는 거죠. 6하고 8의 의미가 똑같이 이렇게 음수의 성수죠. 그걸 성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를 썼다. 그러면서 그늘 음자 이렇게 하는데 성음은 6하고 8하고 두 가지라 했잖아요. 똑같이 음이 다 큰 숫자를 상징하는데 다 큰 걸 상징하지만은 6은 주로 무형적인 거고 8은 유형적인 걸 말한다. 이거는 이제 전 시간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량도 마찬가지예요. 이루 성자 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량은 7하고 9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것도 달라.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형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나는 형상이 아닌 변화에 대해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형상에 초점을 둔 것은 빛을 발해요. 양이기 때문에. 가장 밝고 환하게 빛을 내는 게 7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형상을 드러내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빛이 없어요. 그는 단단한 거죠. 그래서 변화가 온전해진 상태. 뭐
또 다르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의미 7과 9를 보는 그 어떤 키포인트 7이라고 하는 거는 밝다. 모든 걸 밝게 드러낸다고 해요. 모든 형상을.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말한 거거든요. 태양은 모든 형상을 어둠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형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불은 형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거죠. 숫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낙서하고 영감을 제대로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런 수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전문 시간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심이 붙으면 마음 심으면 그와 같은 상을 서로 상을 보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해서 생각상이라고 한다.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상이지만 이렇게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금의 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관상이라 그래요. 얼굴에 상을 보는 것도 상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하고 손의 눈금, 손의 상을 보는 걸 수상이라고 하고 또 족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사람 몸에 있는 그 형상을 통해서 상을 보는 걸 그때 성자는 서로 성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그 얼굴도 형상이고 손도 형상이고 다 형상이죠. 형상을 보면은 형상 형태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그 반론이 있겠지만은 얼굴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잘 알다시피 항상 변하는 겁니다. 기쁠 때는 입이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이 나오고 어두워지고 색깔이 고정적인 형상이 아니죠. 그거는 어떤 관점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늘상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발생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서로 선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관상이나 수성을 붙이는 이상자를 써야 돼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관상이나 수상을 보는 사람들이 형상 상자를 쓰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상자가 들어가는 것은 우상이 있는데 이 우자는 이것도 많이 써요. 이제 특히 기독교에서 뭐 우상 숭배님 뭐니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이 우자는 이게 거짓 우자예요 원래. 거짓. 거짓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짓 우자는 사람 인벤에다가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우자잖아요. 근데 요 우자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긴 꼬리 원숭이 우라예요. 그러면은 사람 인에다가 긴 꼬리 원숭이 이렇게 쓴 게 그게 거짓이다. 원숭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하고 가장 흡사한 게 원숭이잖아요.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비슷하게 생긴 게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우, 가짜우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가장 닮은 동물, 비슷하게 생긴 그 원숭이를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긴 꼬리 원숭이 이제 그냥 원숭이 우해도 되는데 긴 꼬리 원숭이라는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뭐냐면은 짐승과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꼬리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적에 꼬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